알렉스 베커는 18살에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소방관으로 일했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 어릴 땐 소방관이 멋있어 보일 때가 있잖아요. 베커도 그런 걸 보고 입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상관이 승진해 목을 매는 인간이었던 겁니다. 상관은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올까봐 항상 소방차가 깨끗하길 원했습니다. 소방차는 하루에 10번 정도 출동하는데요. 소방차를 한번 청소하는데 1시간이 걸립니다. 10번 출동한 걸 다 청소하려면 10시간은 청소를 해야 됐죠. 베커는 하루 종일 청소만 했습니다. 4년이 흘러서 전역할 때가 되자 베커는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사회로 돌아갈지 군복무를 연장할지 말이죠. 베커는 딱히 먹고 살 만한 기술은 없었습니다. 사회로 나가면 뭘 먹고 살아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죠. 그렇다고 군복무를 연장하자니 매일 청소만 하는 삶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청소가 너무 싫었던 베커는 사회로 나가 뭐든 부딪혀 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23살에 공군을 제대하게 되는데요. 1년 뒤인 24살, 베커는 월 1억이 넘는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25살 순자산이 10억을 돌파하고 람보르기니를 샀습니다. 27살, 회사의 가치가 200억을 넘게 됐고요. 36살, 현재 그의 추정 자산은 3,600억이 넘습니다. 베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베커는 자신의 저서에서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과 생각 7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를 익히면 베커 본인보다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는 천천히 벌 생각이 없다. 세상에는 엉터리 조언들이 많습니다. 진짜 부자가 한 조언이 아니죠.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라. 돈 벌면 잘 저축하고 60세나 70세쯤에 그때 은퇴하면 된다. 열심히만 살면 된다. 이 조언을 따라서 대기업에 취직하면 퇴직할 때쯤엔 연봉 1억에서 한 2억쯤 되겠죠? 잘만 저축하면 한 10억 정도 자산을 모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직장에 다니는 30년 동안 사망해서는 안 되고요. 잘려도 안 됩니다. 회사가 어려워져도 안 되고요. 반면에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고요. 경기가 계속 좋아야 되고요.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해야 합니다. 매년 소득의 40% 정도를 예외 없이 저축해야 하고요. 중간에 엉뚱한 곳에 투자했다가 망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충족이 되면 30년 후에 10억 남짓한 돈을 손에 쥐게 되겠죠. 과연 이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이 조건들 중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조건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베커는 저투자 고수익 사업을 권합니다. 사업을 시도하는데 비용은 거의 들지 않으면서 수익성은 높은 그런 사업을 하라는 거죠. 막 21살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계를 위해서 코스트코에서 일주일에 30시간 정도를 일합니다. 그리고 생계 비용을 최저로 줄였습니다. 잘만 줄이면 한 달에 100만 원 이하로 생활할 수도 있죠. 남은 돈은 사업 자금으로 모아둡니다. 일주일에 40시간을 사업에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처음이니까 계속 실패하게 되겠죠. 2년 동안 계속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동안 사업에 대한 경험치가 계속 쌓입니다. 5번 실패하고 6번째에는 사업에 성공합니다. 월 600을 벌게 되자 코스트코를 그만둡니다. 이제 사업에 완전히 집중하는 거죠. 그로부터 2년 뒤 이 사람은 월 1억을 벌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의 방식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천천히 벌지 않습니다. 집에 지붕을 올린다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비가 내리면 모든 게 끝입니다. 공사를 24시간 만에 끝내면 비 맞을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죠. 하지만 지붕을 올리는데 한 달이 걸린다면 어떻습니까? 최소한 하루 이틀은 비가 오겠죠. 망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라. 이건 지붕을 30년 동안 올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올리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빌어야 하고요. 오랜 시간 많은 걸 희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부자는 천천히 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사업을 통해서 빠르게 부자가 됩니다. 둘째, 부자는 돈과 시간을 분리한다. 영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아시나요? 월가를 배경으로 한 디카프리오 주연 영화죠. 디카프리오의 중 이름은 조던 벨포트인데요. 조던은 사람들에게 투기성 주식을 팔았습니다. 수완이 좋아서 판매 실적이 굉장히 뛰어났죠. 나중에는 회사를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자신의 판매 레파토리를 외우게 했습니다. 조던이 여러 명으로 복제된 셈이죠. 이를 통해서 조던은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됩니다. 만약 조던이 회사를 차리지 않고 계속 혼자 일했다면
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완이 좋았기 때문에 월 몇천만 원은 벌었을 겁니다. 하지만 억만장자가 되지는 못했겠죠. 이 이야기에 부자의 속성이 잘 녹아 있습니다. 부자들은 시간을 들여 돈을 벌지 않습니다. 내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영화 속 조던은 직원들을 고용해서 내 시간을 자유롭게 했고요. 알렉스 베커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해서 시간을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투자를 통해서 시간을 자유롭게 했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 다시 말해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한번 시간을 들여 구축해두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내게 돈을 벌어다 줄 겁니다. 셋째, 근자감이 부자를 만든다. 이제부터 당신은 자동차 드라이버입니다. 최고의 운전 재능, 최고의 차, 최고의 팀까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들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불법 장치까지 차에 달았습니다. 모든 조건이 유리하죠. 하지만 당신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시합에서 경쟁 선수 3명과 엎치락 뒤치락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당신은 속도를 내서 몰아붙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속도를 줄이게 될까요? 아마 겁에 질려서 속도를 줄이게 될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니까요. 자신을 몰아붙이다가 벽에 부딪혀서 부상을 입을 일이 두렵기 때문이죠. 베커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묻죠. 베커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보라고 조언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코딩할 줄 모르는데요? 그럼 인터넷 사업을 해보라고 조언합니다. 근데 저는 컴퓨터 잘 못하는데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저는 코딩할 줄은 모르지만 막상 해보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배워볼게요. 컴퓨터 잘 못하는데 배우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을 거고요. 코딩하고 컴퓨터 하는 건 나한테 없는 능력이고 그걸 배운다는 건 상상이 되질 않으니까요. 일단 무조건 성공한다는 근자감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죽어라고 한번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근자감이 진짜 자신감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게 부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방법입니다. 넷째, 부자는 주도권을 잡는다. 피터는 학원에 간 딸을 데리러 가야 합니다. 평소 가던 길이 있는데요. 이 구역에는 밤이 되면 술 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돌아가긴 싫으니까 피터는 그냥 가기로 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교차로에 멈춰 섰습니다. 이 교차로에서는 왼쪽 시야 확보가 잘 안 되는데요. 밤에 차도 별로 없으니까 잘 살피면 문제가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고 엑셀을 밟는 바로 그 순간 멀리서 11톤 트럭이 시속 100km로 달려왔습니다. 음주운전이었죠. 딸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 사고는 누구의 잘못일까요? 물론 음주운전자가 잘못했습니다. 100번 잘못했습니다. 아마 피터는 평생 음주운전자를 원망하면서 살 겁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말았어야지. 당신이 법을 어겼잖아. 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누구인가요? 다른 사람을 원망해도 내가 본 피해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실 피터는 이 사고를 예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길에 술 취한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죠. 조금만 더 생각했다면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떠올렸겠죠. 교차로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는 선택지가 있었단 말이죠. 부자들은 사건이 벌어진 다음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만든 목록을 갖고 조언을 구할 사람을 찾아갑니다. 목록에 없는 문제가 또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죠. 조언에 따라 목록을 보완하고요. 집에 돌아와서 목록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해결책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에 최대한 통제력을 가지려는 노력이죠.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통제력을 가지느냐, 이게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는 차이입니다. 다섯째, 부자는 현재에 집중한다. 리치와 푸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교육 수준도 비슷하고 가정 환경, 통장 잔고까지 비슷했죠. 둘은 자동차 판매점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리치는 현재의 문제에만 집중한다는 점이고 푸어는 항상 문제를 가정한다는 사실이었죠. 일을 시작한 날 푸어는 다른 판매원들을 관찰하고 판매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리치는 손님들에게 자동차를 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리치는 곧 자신이 형편없는 판매원이라는 걸 알게 됐죠. 리치는 판매에 대한
대한 기술을 익혔습니다. 다음날 푸어는 한 자동차 판매원이 자동차 결함으로 고소당했다는 기사를 봅니다. 사장은 우리 가게에는 결함 있는 자동차가 없다고 설명해줬죠. 그럼에도 푸어는 고소당하는 게 무서웠습니다. 푸어는 자동차 결함에 대해 공부하고 가게에 있는 모든 자동차의 결함을 점검했습니다. 그때까지 푸어는 고객과 대화 한 번 안 해본 상태였죠. 리치는 스스로 익힌 판매 기술을 고객들에게 써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건 거래를 성사했으나 3건을 협상 과정에서 놓쳤습니다. 리치는 이제 협상에 대한 공부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 리치는 최우수 판매왕이 됐고요. 푸어는 단 한 대의 차도 팔지 못한 결과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둘의 성과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푸어는 항상 가상의 문제와 씨름했고 리치는 일단 행동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축구 잘하는 법 영상을 주구장창 본 사람과 직접 밖에 나가서 축구를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축구를 더 잘할까요? 직접 부딪혀 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상이나 책으로 배우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직접 부딪히지 않으면 영상이나 책에서 말하는 문제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자들은 일단 행동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문제를 대비하거나 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해결하는 게 부자들의 방식입니다. 6번째, 부자는 목표를 계획한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죠.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자가 되는 사람은 보기 드물죠. 이유가 뭘까요? 과정을 상상하는 능력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멋지게 사는 모습만 상상합니다. 페라리를 사서 끌고 다니는 모습, 강남의 집을 사서 멋지게 사는 모습, 성공한 모습만 머릿속에 그리죠. 그런데 내가 그 돈을 버는 과정을 자세하게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부자들은 이 과정을 상상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누군가 회사를 1,000억에 매각한다면 이런 과정이 떠올라야 합니다. 사업 아이디어를 내고 6개월간 코딩하고 직원 모집 공고를 내고 면접하면서 뽑고 광고 기획하고 집행하고 등등 그 외 수십 가지 일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겪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죠. 부자들이 손쉽게 부자가 됐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부자가 되려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이르는 과정을 자세하게 그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목표를 최대한 잘게 쪼개면 됩니다. 100억 부자가 되는 게 목표라고 해보겠습니다. 100억을 모으려면 일단 1억부터 모아야겠죠? 1억을 모으려면 1,000만 원부터 모아야 할 테고 1,000만 원을 모으려면 100만 원부터 모아야 합니다. 100억을 모은다고 하면 막연했지만 100만 원을 모은다고 하면 이제는 실행할 수 있는 일이 되었죠. 부자들은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작은 단계로 쪼갭니다. 더 이상 막연하게 목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목표에 다다르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7번째, 부자는 돈 버는 행동만 한다.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당신이 1km를 걷거나 뛸 때마다 돈을 100만 원씩 주는 게임입니다. 하루 8시간만 게임할 수 있고 걷거나 뛰는데 필요한 준비 과정들도 모두 이 8시간에 포함됩니다. 어떻게 하면 8시간 동안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일단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겠죠. 영양가 높은 음식 먹기, 식료품 사러 가기, 달리기 경로에 물 갖다 놓기, 운동복, 운동화 구입하기, 운동복 세탁하기, 더 오래 빨리 달릴 수 있는 새로운 달리기 방법 배우기, 보충제 먹기. 이 중에서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있고 남에게 맡겨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새로운 달리기 방법은 내가 직접 배워야 되겠죠. 식료품 사러 가는 일은 남에게 맡겨도 됩니다. 식료품 사러 가는데 1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해 볼까요? 1시간이면 10km 정도는 뛸 수 있을 겁니다.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시간이죠. 내가 직접 식료품을 사러 가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고 식료품을 사오라고 하면 내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990만 원 수입이 늘어나겠죠. 운동복 세탁하기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게 돈을 더 버는 길일 겁니다. 부자들은 최대한 돈이 되는 활동에만 집중합니다. 이 활동이 내게 얼마를 벌어다 줄지를 계산하고 사람을 고용하는 게 더 싸다면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돈 되는 일에만 집중하는 거죠. 오늘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법 7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중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시작이 되는 단계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만 한다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 거기서부터 행동이 바뀌게 되고 모든 일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온 7가지를 내 삶에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 스스로를 믿는 일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기를 믿는 일부터 바로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여기까지 볼수록 부자 되는 채널이었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